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삼례 나라 슈퍼 사건입니다. 소년들은 실제 있었던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을 모티브로 극화한 작품인데, 설경구 씨, 1999년에 삼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은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나 많은 그런 시사 프로에서 많이 소개가 됐었을 겁니다. 1999년 2월 6일 날 일어났던 그 삼례 나라 슈퍼 그 70대 주인분 그 강도 치사 사건이 났는데, 동네 청년, 청년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19살, 20살 되는 그 3명의 소년들을 검거를 하게 됩니다. 범인으로. 근데 사건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또 이들을 또 범인으로 확정하고 수감을 했는데, 그때 부산지검 쪽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그들을 잡아서 수사를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지역으로 이첩을 했는데, 진술이 계속 번복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삼례 지역의 이 소년들, 처음에 잡았던 이 소년들을 진범으로 확정을 한 그런 사건을 영화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1999년도 2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설경구 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을 다룬 영화 소년들은 사건 실화극으로 석공 테러 사건을 다룬 법정 실화극 부러진 화살, 그리고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다룬 금융범죄 실화극 블랙머니를 잇는 우리 정지영 감독님의 실화극 3부작입니다. 우리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사건이 그때 99년도에 종결된 사건이 2023년에 영화화돼서 관객들에게 꼭 전하고 싶고 만나야 하는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감독이 소재를 찾는 데는 항상 주변에서 신문 기사를 보거나 텔레비전의 사건 기사를 보거나 이러면서 찾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전에 이 박준영 변호사가 다룬 약촌오거리 사건이 있었어요. 약촌오거리. 네. 네. 그 사건을 내용을 보고 이거 영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박준영 변호사한테 통화를 했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영화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또 이 매스컴에 떠들었어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약촌오거리 사건하고 같은, 그러니까 가짜 범인이 들어가서 감옥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범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내용이 깊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거는 하셔도 좋다, 구두를 허락받고 그때부터 시나리오 작업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의 그걸 사건을 풀어가는 사람을 재심, 그러니까 약촌오거리 사건의 원래 주인공급이었던 형사 반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빌어왔어요, 제가. 말하자면 이 설경구 씨가 그 역할을 한 건데, 실존 인물인데 다른 사건의 실존 인물을 여기 대입시킨 거죠. 그래서 사실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그걸 풀어가는 인물은 다른 사건의 인물을 그렇죠. 데리고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화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에 이 이야기가 영화가 돼서 관객들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감독님? 저는 이 작품은 2023년 아니라 2000년대 통틀어서 반드시 많은 관객들이 봐줘야 하는 영화가 아닌가, 그 내용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 작품을 보시면 모든 관객들이 감독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구 씨랑 그러면 유준상 씨는 시나리오를 받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설경구 씨.
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 그때 SBS 거기서 많이 다뤘었고, 보셨고, 예, 네. 그때 조금 이렇게 좀 제 머릿속에 각인됐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그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 속에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감은 없으셨나요? 글쎄 뭐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제가 영화한 첫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니고 그 전에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있었죠. 영화가 네. 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이렇게 배우 입장에서 굉장히 세게 오는 게 이게 실화라는 거에 대해서 오는 것도 어떤 강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리는 게 있고 또 이 정지영 감독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큰 어른이시기도 하고 뭐 과거이기도 하고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하실 그런 감독님이랑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었습니다. 네, 실화의 힘도 있었지만 한국 영화계 과거, 현재, 미래인 정지영 감독님과 한다는 게 예, 정지영 감독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이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이미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서 유준상 멘트가 씨가 너무 좋으시네요. 예, 오늘 지금 하실 기가 말씀이 막히십니다. 예.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하셔서 다른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정지영 감독님 하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감독님 중에 감사합니다. 예, 예, 감독님 정말 중에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 멘트를 우리 경고 형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멘트였습니다. 저는 이 역할을 받은 다음에 이미 이전에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 알고 예, 계셨군요. 받은 다음에 이제 저희 팀으로부터 서류를 한 이 정도 분량의 서류를 5권을 받았어요. 와, 그 내용이죠. 그 사건의 내용. 사건에 관련된 이걸 다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했는데 너무 많아서. 근데 그걸 보면 볼수록 사실은 깊이 빠져들 수 있었고, 이 이야기를 왜 감독님께서 선택하셨는지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 작품을 하면서 내내 좀 안타까운 마음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이 시대와 이렇게 변함없이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더 많이 자세히 자료 조사를 하시면서 이 역할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